28페이지 보시면요. 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네, 요거 복합 부동산은 뜻 아시면 돼요. 그냥 뜻만 아시면 돼요. 조금 전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잖아요. 자, 이 토지와 건물은 하나로 취급합니까? 별개입니까? 저쪽에 아까 적어놨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야. 토지와 건물 하나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주인이 똑같다는 얘기야. 토지, 건물 주인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 별개야.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라는 건 독립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보통 이렇게 팝니까? 같이 사고 팝니까? 같이 사고 팔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인데 보통 거래라든지 매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로 취급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로. 뭐를? 토지하고 건물을. 그죠? 맞아요. 토지와 건물을 거래나 매매 시에는 하나로 취급하더란 말이야. 이처럼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부동산인데 하나로 취급할 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란 원래는 따로따로인 부동산인데 이거를 마치 하나로 취급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자, 그래서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복합 부동산. 자, 토지 줄치고요. 건물 줄치고요. 그 밑에 하나의 결합된 상태 줄치고요. 줄쳤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인 거야. 그래서 복합 부동산을 시험에서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 딱 있거든. 복합 부동산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됩니까? 자, 다시요. 자, 이 복합 부동산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이란 말이 딱 나와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법률적으로는 별개니 뭐 장황한 말들이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말은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하나로 취급한다. 그러면 교수가 출제 교수가 꼭 하나로란 말에 꼭 써라는 보장은 없잖아.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일체로 취급한다. 하나로가 일체로입니까? 결합하여 취급한다. 괜찮아요? 그렇지. 이런 말들 나오면
토지 건물 나오고 하나로 일체로 결합 이런 말로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우리 뒤에 문제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에 4번에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5번 지문 찾았어요? 자, 토지와 건물이 나왔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뭐라고 돼 있어? 하나의 결합된 상태. 토지 건물 나오고 결합된 상태 나왔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지 보자 이러고 찾는 거야. 제대로 해놨는지.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복합 부동산 돼 있어요. 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 만나러 갔거든. 에? 우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가지고 신문을 해. 그럼 검사들이 그 범죄 용의자를 부를 때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걸 부릅니까? 조사를 끝내놓고 부릅니까? 조사 끝내놓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조사를 끝내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럼 검사는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읽는 거하고요, 읽고 생각해보자. 완전 다른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나오고 결합된 상태 나오면 복합 부동산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다.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딱 몸에 빼여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시험장 가면 가볍게 합격.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힘겹게 합격. 그런 거예요. 이게 힘겹게 합격. 가볍게 합격. 그게 차이가 나버려. 그러면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최강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박사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합부동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 하나로 지금. 그럼 시험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 안 그러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X죠? 그렇지. 그럼 제가 복합부동산을 왜 하느냐? 우리 개론에 복합 삼형제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했잖아. 복합부동산 지금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복합 건물이에요. 이 둘은 중요해. 얘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 복합 건물은 건물이야. 건물. 정체가 뭐라고? 건물.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면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용도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 그걸 뭐라 부른다? 복합 건물이라 불러요. 그럼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잖아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죠. 그거는 복합 건물이에요. 우리 교재 보시면 28페이지예요. 29페이지 위에 있네요. 자, 29페이지 위에 보니까 복합 건물이 있습니까? 복합 건물은 책에 있는 대로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건물이다, 건물. 건물인데 그 안에 용도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 뭐라 부른다? 복합 건물. 복합 개념은 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모두 포함한 개념. 아시겠죠? 복합 개념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일체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복합 건물은 둘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부동산까지 봤어요. 자, 이제 쭉 넘깁니다. 이제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거기 토지의 분류 나오죠? 보이세요? 자, 토지의 분류도 네모하고의 별표 한 개입니다. 그냥 매년 나옵니다. 토지의 분류는 매년 그냥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부동산에 분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번호들이 적혀 있죠? 네, 다 나왔어. 지금 21, 22, 24, 25, 26, 27, 28, 29. 그냥 매년이야. 매년. 그럼 토지의 분류는 시험장 갈 때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야 돼? 이게 모르고 간다는 건 시험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그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면요. 35페이지에 거기 지목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성별에 의해서는 남녀, 맞습니까? 또는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주거 지역에 따라서 서울,
경기, 뭐 충청, 전라 지역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죠. 소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어요. 토지도 나누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나게 많거든. 법이. 그러니까 먼저 거기 보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뭐 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거 우리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법이에요. 공시법.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는 토지를 28개로 분류해 갔어. 이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지목 28개 나오죠?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공시법 시간 다 외워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오늘도 알아야 돼. 한 2문제 나와, 여기서. 나중에 다 알아. 다 알아요. 저절로 다 알아요. 겁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38페이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토지의 분류예요. 그럼 이 토지의 분류는 뭐냐면 학자들이 토지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눠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 나왔던 지목은 우리 아까 공간정보관리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 그 법률에서 나눈 지목을 얘기하고 그건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고 우리 개론에서는 38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거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택지, 부지, 거기 대보다는 전 대지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토지의 분류인데 부지, 택지, 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부지가 뭐냐? 부지. 자,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지는 이 둘을 다 포함한 게 부지예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도 다 포함해. 그럼 한마디로 거의 모든 토지를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그 양가리원의 부지 있죠, 부지. 찾습니까? 여기 둘째 줄에 포괄적 용어 보이세요? 줄 치세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그런 말 나와 있죠? 그런데 좀 하나 적으세요. 부지 옆에다. 자, 적어 드릴 테니까. 그럼 뭐 지금 시험장에 갔는데 있잖아요. 이 부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출제자는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맞죠? 가장 포괄적인 토지를 의미한다. 맞죠? 그러면 이게 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학생들도 힘들어. 그래서 시험은요, 출제자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은 출제위원들은 시험장에 출제하러 가가지고 문제 내고 나서 어떤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 저 어떤 사람은 A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A라는 책에는 부지에 대한 설명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딱 설명이 돼. 그 책은 그렇게 돼 있고 또 B라는 책에는 또 다르게 써져 있고. 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럼 A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맞췄는데 B를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책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논란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출제자들은 가능하면 쓰는 용어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부지가 시험에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적어두세요. 우리 교재는 그런 말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그럼 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그 병원의 바닥 토지는 병원 부지라 불러요. 지금 우리 학원 용도로 쓰고 있는 이 바닥 토지는 뭐라 부를까? 학원 부지. 도로 부지. 고수 부지. 강변 부지. 다 돼. 그 부지는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야. 한마디로 모든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적이라는 저 글자하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러면 뭐라고요? 부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포괄적이라는 게 뭐야? 모든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럼 이제 택지는 뭐냐 이 말.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택지는 뭐라고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면은 택지는 부지 안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지. 부지가 가장 넓고요. 그 안에 택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토지도 택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어요.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어도 뭐라 부른다고요? 택지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학원 땅 요 전부 다 택지네. 다 택지입니다. 여기 부지고 택지죠. 맞아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도 택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건축물이 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건축물은 크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상업용 건축물이 있고 공업용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택지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적었느냐? 앞으로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택지예요.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택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택지. 주상공 택지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가리키며 그 뒤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나와야죠. 네, 줄 치세요. 주상공 택지예요. 그럼 대지는 뭐냐? 같아요. 대지하고 택지는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요, 대지는 그 택지에 같이 있잖아요. 건축법상 용어로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모든 토지를 의미하므로 택지와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시험은 대지보다 택지를 잘 내요. 그럼 택지는 감정평가사들은 택지란 말을 써요. 감정평가사들은. 근데 건축사들은 대지란 말을 써요.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거든. 대는 지금 안 합니다. 대는 안 한다. 대는 나중에. 지목이거든요, 얘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지금 안 할게요. 자, 그럼 이 세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부지, 일정한 용도의 바닥 토지, 택지, 주상공, 끝. 부지, 일정한 용도의 바닥 토지, 택지, 주상공.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토지의 용도를 크게 나눠보니까 첫 번째 용도는 건축 용도로 쓰더라. 건축 용도. 그걸 우리가 택지라 불러요. 택지. 토지는 건축 용도로 써. 두 번째가 토지는 농사 짓는 용도로 쓰더라는 겁니다. 그걸 농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토지는 나무 심는 용도로도 쓰더라. 그래서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니까 크게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도지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용도지역이라고. 자, 그런데 토지는 용도가 한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용도가 다양해. 그 뜻이야 이게 지금.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농지면 이 토지는 평생 동안 농사 짓는 용도로만 씁니까? 택지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신분 전환이 가능하지?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 기본 머릿속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토지는 용도 전환이 가능해.
근데 택지 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택지가 있고 상업용 택지가 있고 공업용 택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택지는 다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농지는 밭농사로 쓰고 있는 전이 있고 논농사는 답이 있고 과일 농사는 과수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임지는 다시 신탄임이나 땔감용 신탄임이라든지 건축자재와 같은 용재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거용 택지지만 계속 주거용 택지가 아니고 상업용 택지로도 바뀔 수가 있죠. 지금은 전이지만 답으로도 바뀔 수가 있죠.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택지야. 근데 택지인데 농지로 전환 중에 있어. 용도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농지인데 택지로 전환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지인데 택지로 전환 중에 있더라. 지금 농지인데 있잖아요. 전인데 주거용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후보지.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에서 후보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르죠.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거기 양가로 4번에 후보지 이행지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후보지 용도지역 중 대분류관이 줄칠게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여기까지 딱 줄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줄쳤어요? 자, 여기서 상호 간에 보이세요? 그 동그라미하고 별표예요.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지금은 주거용 택지인데 상업용 택지로 지금 전환 중에 있어. 또는 상업용 택지인데 주거용으로 전환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전인데 답, 답인데 전.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행지 볼게요. 위에 용도지역에 분류된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줄칩니다. 택지 내, 농지 내,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행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별할 때는 상호간에 무슨 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 후보지인 거야. 근데 지역 내에서 이러면요 이행지예요. 그렇게 시험은 잘 내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대분류관에 전환되고 있는 건 뭐예요? 대분류관에 후보지, 대권 후보. 대분류관에 전환되고 있는 건 후보지야. 소분류관에 전환되고 있는 거는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은 잘 안 쓴다,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후보지와 이행지의 시험이 여러 번 나왔거든. 여러 번 나올 때마다 다 그렇게 표현한다.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에 그럼 뭐라고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그럼 뭐라고요? 그렇지. 후보지를 훨씬 시험이 잘 내. 후보지가 훨씬 많아, 이행지보다. 그래서 이 후보지는 가망지라고도 그러고요. 예정지라고도 그래요. 가망지, 예정지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후보지와 이행지가 뭔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필지와 획지가 나와 있네요. 네, 필지, 획지도 시험에 잘 나오죠. 후보지와 이행지,
필지, 획지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토지들입니다. 저기 토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저기 성안동 저기 혁신도시 될 때, 저기 우리 임야였잖아요. 논이고 밭이고 임야였지 않습니까? 전답이 임야였는데, 저기를 다 밀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했죠. 택지를 조성하고 나면 토지를 등기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하거든. 이때 등기를 할 때 그 단위가 되는 게 필지예요. 그럼 토지를 등기라고 하면 뭐가 되냐? 지번이 부여돼요. 지번이.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필지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예요. 토지를 등기 등록하고 나면 지번이 부여돼요. 지번 부여 단위예요. 그래서 필지에서 중요한 글자는 등기 등록하고 지번입니다. 이걸 기억해놔야 됩니다. 필지를 설명할 때 등기 등록이나 지번이라는 말을 빼고는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등기 등록 지번 나오면 뭐라고요? 필지예요. 필지. 그리고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매매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토지가 100번지야. 지금 신정동 100번지. 그럼 이게 한 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매매할 때 이 한 필지 전체를 팔아야지 이 기퉁이만 팔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만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필해서 100-1번지로 나눠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는 매매 교환과 관계가 있어요. 매매 교환.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필지 봅니다. 박스를 보셔도 되고요. 뒷페이지를 봐도 괜찮아요. 40페이지 나와 있네요. 4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필지, 기억에 지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록, 등기 단위 돼 있죠? 등록, 등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법률적 개념인 거야. 우리 아까 토지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기, 등록이라는 법률 행위와 관계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맨 밑에 보시면 매매 교환 경우에 중시된다. 이런 말 보이세요?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체크. 자, 그 다음 획지예요. 획지. 자, 획지는 기억에 획지란 토지 이용사항 등이 동일 유사 줄치겠습니다. 가격 수준 줄치세요. 가격 수준이 동일 유사한. 자, 가격 수준 줄치고 유사한 줄치고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즉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유사한 한 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불러요. 물론 뭐 책에 따라서는 요 앞에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행정적 조건에 의하여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도 낼 수 있어. 하지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하다.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이게 중요하다. 획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입니다. 일단은 안 중요하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이 중요하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무리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획지라 불러요. 획지. 사거리가 있거든. 그럼 여기는 보니까 평당 한 200에 여기는 평당 한 500만 원에 여기는 땅들은 그럼 여기가 하나의 획지 여기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겁니다. 자, 강이 있는데 이 강 건너편에는 평당 700만 원 하더라. 근데 강 남쪽은 평당 1000만 원 하더라.
그럼 여기가 하나의 뭐가 되고요? 획지. 여기가 하나의 뭐가 된다? 획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불러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대지와 맹지인데, 자, 거기 그 대지는 한자로 그 대자가 자루 대자예요. 아까 여기도 대지 있었잖아요. 이 대지하고 달라. 이 대지는 이 대자를 쓰거든. 근데 이 대지는 자루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 밑에 그 부수가 오도자 글자가 달라요. 그럼 우리 시험 한자를 잘 안 내거든요. 한자는. 그럼 대지 그래버리면 이 대지인지 저 대지인지 수험생들 헷갈리죠. 그럼 못 내지. 그러니까 대지를 잘 안 내고 뭘 잘 낸다? 택지. 대지는 잘 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무슨 대지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안 내지. 그러니까 맹지는 시험에 잘 내거든요. 자, 맹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맹지는 도로하고 맞닿은 면이 없는 토지예요. 도로하고 맞닿은 면이 없어. 결국 그 말은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으로.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로하고 맞닿은 면이 하나도 없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재 보세요.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부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맹지. 그래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원래 안 돼요. 여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건축을 하면 자기 집에 가려면 남의 땅 밟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죠. 도로를 내고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나지와 금부지입니다. 자, 이 나지 금부지에서는요, 일단 나지의 뜻부터 알아야 돼. 나지의 뜻. 자, 교재 볼까요? 나지의 뜻은요.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자, 기타 정착물이 없고 줄치고요. 그래, 한마디로 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지냐? 아니야. 다른 조건이 또 붙어야 돼.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 줄칩니다.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사법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우리가 법은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이 공법은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 그래요. 사법은 개인이 규제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러면 나지는 당연히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 그래. 일단 땅 위에 아무도 없어야 돼. 그리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개인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나지라 불러요. 그 대표적인 지상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에.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나지다, 나지가 아니다? 나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법을 제가 왜 동그라미 쳐라 그랬냐면,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공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그럼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공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얘기하지, 공사법상 사용수익 제한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지문 나오면 어렵습니다. 글자를 빨리 읽다 보니까 우리가. 공자 들어가면 안 돼. 공자 들어가면 안 돼. 그거 조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금부지 볼게요. 금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금부지라 그래요. 자, 우리 아까 토지는 크게 가장 넓은 게 부지라 그랬죠. 부지라 그랬잖아요.
이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 불러요? 택지? 맞아요. 그러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것도 택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토지를 특히 우리가 건부지라고 불러요. 택지는 택지인데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라 그래가지고 그걸 건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게로 내용은 아닙니다. 건부지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뭐라 부른다? 건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지와 건부지에서는 나지의 뜻이 일단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조심하면 돼? 공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 조심하면 돼요. 두 번째는 건부감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알고 거기를 신경을 써야 돼요. 딴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에서는 중요한 게 나지의 뜻. 나지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공법상 제한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 공법상 제한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된다. 공법상 제한은 다 있다. 그 다음에 건부감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건부감가와 건부정가 있나요? 줄 치세요. 거기 줄 치고 별표하세요.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건부감가와 건부정가에 대해서. 그럼 먼저 건부감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항상 출발은 뜻이야. 항상 출발은 뜻이다. 자, 건부감가 줄 치겠습니다. 나지의 평가액이 건부지의 평가액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줄 딱 치세요. 그럼 건부감가 뜻이 뭐냐?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치가 더 낮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보다 더 비싸다는 뜻이에요. 건부지가 싸. 건물이 있는 땅이 더 싸. 그 뜻입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이 더 싸다 이 말이야. 그 말은 건물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없는 게 낫다는 거야. 그게 건부감가예요. 건물 없는 게 나아.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왜 건물이 없는 게 나을까요? 한번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왜? 건물이 방해가 되는 거야. 만약에 토지에 갔더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2층짜리야 2층짜리. 건물 같지도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건물 같지도 않은 게. 여기는 한 10층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2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층짜리 건물 때문에 10층을 못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거비가 더 들어가. 없는 게 나아. 그걸 뭐라 부른다? 건부감가. 그러면 건부감가 뜻 아셨죠? 그럼 이런 말들이 맞는지 보세요.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 이를 건부감가라 한다. 맞습니까?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 이를 건부감가라 한다. 뜻을 좀 얘기한 거예요. 건부감가의 뜻.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체유효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건물이 토지의 체유효 이용을, 최고 최선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부지가 가치가 더 낮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이에요. 건부감가가 일반적이에요. 건부감가가 일반적이야.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지상의 건축물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 그 건부감가가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자, 그걸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뭐라 적어놨는지. 자, 교재 보세요. 건부감가란 건물 등이 부지의 체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러한 저해가 없는 경우보다 부지의 지장성, 유용성이 저하되는데 이와 같이 부지상의 건물 등이 존재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부지 가격에서 감가하는 것을 말한다. 말은 어려워. 근데 정리해보니까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그 이용이 저해되기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건부감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부감가 그러면 건물이 없는 게 낫다. 건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걸 뭐라 부른다? 건부감가라 불러요. 건부지 가치가 더 낮은 걸 얘기해요. 이게 원칙이 일반적이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건부정가가 있네. 그럼 건부정가는 뜻이 뭘까? 건부지 가치가
낮의 가치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건물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그래, 있는 게 나은 거야. 건물이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면 어떨 때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지 그 예외적인 케이스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그 별표 하나 할게요.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낫다고 그랬다. 건물이 있는 게 나.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앞으로 건물 못 지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건물을 못 지어. 그럼 있는 게 낫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건부 증가가 발생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어떤 지역인데 거기가 다 빈 땅이야. 빈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빈 땅 값이 더 높아. 근데 만약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려, 이제. 그럼 개발을 못 해. 근데 이미 지어놓은 땅이 있어. 그럼 걔가 더 비싸.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한대요. 그럼 재개발하면 보상해줘야 돼. 그럼 보상해줄 때 아무것도 없는 땅하고 뭐 아무거나도 하나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 땅하고 어떤 게 더 비쌉니까? 당연하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철거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는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이 강화될 때, 건축법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건물 높이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건축법이 강화된대.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더 이상 5층 이상 못 지어. 근데 이미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어. 그럼 걔가 더 비싸겠죠. 맞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건부 증가,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동그라미 해야 돼요. 강화. 완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야. 해소됐다 그러면 안 돼. 지정.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건부 증가 아니야. 지정. 토지 수용 시 보상할 때, 수용당할 때 보상해 주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으면 보상을 더 받.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당한다 그러면 유실수라도 막 심으려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지금. 안 그래요? 막 심는다니까. 막 심는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건부감가, 건부증가 아시겠죠? 자, 건부감가의 뜻, 건물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건부증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지부터.